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근데 요새는 바뀌었답니다. 행복은 성형순이 아니잖아요. 네, 요새 수능 끝나기가 무섭게 성형외과로 달려가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가 고칠 데가 어딨니? 네 얼굴은 조각 같다. 그러면 이렇게 대꾸합니다. 엄마, 벌 깎인 것 같아. 네. 심지어 고2 때부터 학원비 내라고 준 돈을 빼돌려서 성형수술비를 모은 여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복장 터지는 고민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됩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유승준 씨, 아하. 그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네. 그러니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을 거부했었죠. 네. 그래서 그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네.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했는데 네. 이번에 LA 총영사관이 잘못한 게 맞다.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것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최담희 변호사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재판부, 법원은 왜 이런 판결 낸 배경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네, 이 재판부는 LA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거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보통 영사관에서는 이 비자 발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신청한 것을 그냥 그것을 답습을 해서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대법원과 같은 판결의 취지였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건전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 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아하. 이미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아서 대가를 치른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유승준 씨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단정적이진 않지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요,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유승준 씨 측 이 변호인 목소리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저희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건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고, 혹시 김기혁 아나운서, 유승준 씨도 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접해하고 무슨 심경 같은 거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유승준 씨도 이 해당 판결에 대해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고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거창한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파기환송심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5일 날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그 며칠 전에 이 유승준 씨가 뭔가 메시지를 하면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吗？不用刀，征服金刚王。 하지근 평론가님, 저게 이제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가 나오긴 하는데 저게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영상인가요? SNS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것이죠. 네. 근데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저것이 뭐 이제 이날을 기다렸다,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유승준 씨한테 부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플러들과의 무슨 최후의 결전이 다가왔다, 뭐 이런 네. 식의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렇게 뭔가 좀 적대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마지막에 한 말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 사랑해 진심으로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포용하는 듯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악플러들이 나한테 공격하느냐, 네. 이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대인배인 것처럼 나는 다 포용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표출한 것으로 영화 보입니다. 300 대사 중에 나는 관대하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 글쎄요. 스티브 유를 지지하신 분들도 무슨 성명을 냈다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팬들이라는 분이 이제 네. 뭐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유승준이 한국당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다. 네. 이 하회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감사함을 표하며 그래요? 네.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입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선언문 같아요. 여기서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승준 씨가 만약에 정말 병역 기피를 한 게 맞는다면 네. 처벌 대상이잖아요. 처벌 안 받았잖아요. 네. 외국인이니까. 근데 유승준 씨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고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외국인을 상대로 모진 시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유승준 씨랑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갔던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러네요. 것인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병역 기피 때문에 처벌받았던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유승준 씨한테 모진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팬분들이 향후에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활동이라는 것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좀 표시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유승준 씨가 만약에 연예인으로 활동한다고 했을 때 유승준 씨랑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갔던 분들, 병역 기피로 처벌받았던 분들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유승준 씨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시니까 또 때마침 저렇게 무릎 꿇고 있던 영상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성명문은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른바 스티브 유를 지지하는 팬분들 뭐 그런 분들의 이제 지지 성명이잖아요. 근데 누리꾼들 입장은 대부분 어때요, 그러면? 일단 뭐 전체 의견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여론은 좀 싸늘합니다. 네. 해당 기사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재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면요. 네.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온다 해도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난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 유라고 해주세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여 받을 만큼 우리 사회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도 있었고, 네. 또 국민 정서가 유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네티즌 분들 지적 중에 옳은 거는 지금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게 맞죠? 지금 미국 국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좀 저희가 참조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런데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앞서 이제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재판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나름대로 뭔가 대가를 치른 것 같아. 그런데 17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론은 싸늘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말처럼. 왜냐하면 이제 일단 자승자박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그 군대 간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아하.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팬들에게 배신과
그리고 이제 어떤 분노를 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표리부동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릎 꿇고 울면서 저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 마음이 싹 돌아서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 욕하면서 조회수 올라간다. 스티브 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뭐 제작진들이 하는 게 옆에서 나왔죠. 같이 네. 그런 네. 분위기, 네. 소위 이제 방송 사고가 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직 반성을 안 한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게 동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이 SNS상에서 올리는 메시지를 보면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다가 품고 있는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저 정도 근육의 좋은 덩치인데 그때 당시에도 공익으로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해병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련의 흐름이 본인이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어떤 연애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우지 않고 네.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서적으로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네. 그럼 한국에 와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체 연애 활동을 하지 않겠다 공언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뭐 그거 좀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어영부영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연애 활동하고 돈 벌어가면은 병역 문제 해결됐죠. 또 지금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연애 활동 해가지고 금전적 이익을 갖다가 취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17년 동안에 네. 뭐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번 판결로 박성배 변호사님 외교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스티브 유한테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는 죄송합니다.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대법원이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네. 또 나아가서 고등법원이 그 취지대로 다시 판결한다고 해도 이 판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외무부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을까요? 앞으로의 절차 전망해 본다면 최단민 변호사님 밟게 될까요? 밟을 가능성이 큽니까? 여전히 장벽은 첩첩산중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재상고를 통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판결이 나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는 것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거부 처분 취소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라 이러한 판단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서 유승준 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을 하고 네. LA 영사관이 다시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이 재외 동포의 자격으로서 비자를 신청을 하면 물론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000이라든지 사회 안전대 이러한 조항이 있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비자가 발부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땅을 밟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17년 전에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병무청이 세 기관이 협의를 해서 네. 국가 이익과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병역 기피자였던 유 씨의 입국을 거부를 했고요. 네. 이 입국 금지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법에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려면 외국인이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유효한 여권 그리고 비자 마지막으로 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비자와 여권이 다 있다 하더라도 입국 금지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도 이 입국 금지 해제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는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장담은 못하는 지경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요. 마음을 먼저 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좀 얻으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얻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설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는 또 인도와 도로 위에서 이 공개된 CCTV가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얀색 SUV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나 싶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인도로 향합니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서 있던 상황인데요. 세상에. 여러 명의 사람을 치고 나서야 멈춰선 차량. 차 밑에는 여성 한 명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힘을 모아서 SUV 차량을 들여 올립니다. 여성을 간신히 빼낸 후에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황급히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저곳이 어디고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6일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20분경에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였습니다. 저 하얀색 좌회전을 급하게 하던 저 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었어요. 세상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라 인도로 돌진을 해서 그 당시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4명을 덮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 깔렸던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다 같이 차를 들어 올리고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셨고요. 아유, 세상에. 40대 여성과 그의 아들, 이 모자는 중경상을 입었고 10대 청소년 한 명도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당시 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얘기 잠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놀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차문 열고 시동을 제가 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우르르 와가지고 차 들고 사람 빼내고. 최단비 변호사님, 저 CCTV 영상 보면 저거는 뭐 차량 통해도 많지만 주택가, 언뜻 봐도 주택가로 보입니다. 네, 저기가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이었어요. 그러면 주말에 그것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겠네요,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여기에서 심지어 자신은 신호를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려고 그 안에 인도 안에 있었고 그 인도는 앞에 차단봉이랑 울타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시민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내가 신호도 지키고 있고 차단봉과 울타리도 있으니까 난 이곳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바꿔서 자신들을 향해 덮쳐왔으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네. 저렇게 인도로 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차량 진입을 막는 철기둥 4개 중에 2개가 뽑힌 게 앞서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죠. 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고스란히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저 사고가 나니 일단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이제 드셔서 좀 늦게까지 드셔서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또 음주운전 얘기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덮치게 된 것인데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음주 수치입니다. 사고 직후에도 이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횡설수설하면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전날 밤부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 당일 새벽에도 혼자서 술을 마셔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고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주 3병도요. 정말 진짜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3병 정도 마신 것 같다는 것도 자기 기억에 나는 것만 3병일 거예요. 얼마나 퍼마셨으면 11시 20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예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윤창호 씨, 네. 그 음주운전 사고 당한 장소에서
이 사고 장소가 2km 정도밖에 세상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졌을 텐데 네. 그리고 윤창호 씨 사고 당한 지점에 아직도 지금 그 추모하는 뭐 쪽지나 꽃다발 이런 게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그럼 지역사회에 사는 분은 오다 가다 저런 거 보면서 아, 네. 음주운전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다 했을 텐데 네. 어떻게 그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졌는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오늘 밤에 술을 드시고 네.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분도 아마 새벽까지 술을 드시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은데 네.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알코올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취를 하도록 술을 먹었으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오전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네. 이걸 원칙을 삼아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눈을 붙이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날 오전에 네. 운전이 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전날 만취해서 네. 다음날 오전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네. 이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했는데 진짜 살인행위 맞잖아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남의 목숨을 이렇게 허망하게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술 먹었으면요. 다른 일도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볼 일이 있어 급히 차를 몰았다고요? 술 마실 돈이 있고 택시 타고 갈 돈은 없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사고로 저 일대 물론 부산 시민 전체 아마 많은 애도를 하실 거예요. 저곳에 자주 지나다니신 분들이 앞서 사진 보셨죠? 애도하는 꽃다발과 애도하는 추모하는 편지, 손편지까지 써서 저 도로에 일단 그 희생자분을 위해서 또 저렇게 추모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다니기로 했어요. 저곳이 누군가한테는요. 그런데 저런 사고 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진짜 솜방망이 처벌 말고 좀 따끔하게 진짜 뭐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윤창호법, 즉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게 됩니다. 경찰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에서는 한 분이 사망하시고 3명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 1년 4월에서 4년 5월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윤창호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운전자가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6년이 확정됐는데 사고 유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인도를 덮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부상자가 3명 더 있는 상황이므로 징역 7에서 8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말 음주운전 경각심이 없어요. 저렇게 술을 마셔놓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 어떻게 합니까? 남의 목숨을 이렇게 허망하게 뺏어놓고도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로요. 이번 이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되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진짜 여성분들 화장실 가기도 두렵다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경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복지회관이었는데요. 13세의 소녀가 여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뒤를 바로 60대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왜 뒤따라갔을까? 이 남성 약 20분 동안 소녀가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요. 틈 사이로 소녀를 지켜보고 쳐다보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틈이 있잖아요. 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세상에.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인성 교수님 정말 소스라치 비명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60대고 뭐 10대면은 저기 손녀뻘 아니냐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9살에서부터 71살까지거든요. 저런 종류의 그 범죄자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뭐 손녀라든가 이런 의식이 없고 그저
그 당시에 본인에게 그 솟구친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뿐이죠. 정말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게 이제 만약에 문이라도 열렸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뭐 어떤 그 성적인 피해를 그 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네. 어쨌든 저 몹쓸 인간요. 결국은 신고로 덜미가 잡혔고 재판까지 가게 됐는다.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검찰은 이 60대 남성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혐의가 선뜻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혐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 침입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만 네.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할 때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처벌 규정입니다. 네.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형량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솜방망이 아닙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죠. 이 법원도 지금 기소된 혐의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예요. 그러니까 뭐 주거 침입이랑 유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형량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허허. 그러니까 보호 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을 했지만 결국은 집행유예예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솔직히 너무 끔찍하거든요. 네. 화장실에 갔는데 이 화장실 문이 마음만 먹으면 걸쳐 넘어와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오싹합니다 진짜. 자,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고 우리나라에 저렇게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네. 저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또 법원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저 사람이 문을 흔든 것을 과연 폭행과 협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가, 이 강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엔 약하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지금 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이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인 거예요. 근데 법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만 네. 저렇게 저렇게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곁에서 뵙는데요. 분노 때문에 입술이 부르르 떨리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범죄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 그러면 이 소녀한테, 13살 소녀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실형을 선고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국민정서법상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보도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그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제 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나 또는 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뭐 법에 의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재판관의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우리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처벌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네. 또는 치료를 좀 강화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이런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뭐 집행유예 처분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집행유예면 바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자기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서워서 못 다니고 아이고. 이 사람은 마음껏 자기가 추가적인 범행만 하지 않으면은 잡혀갈 염려가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사회 정의가 지금 살아있는가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한테 불행해서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을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금 평론가님 정말 요즘요 뉴스파이터에서
매회 한 건씩은 이런 성범죄를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지금 불편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금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러한 식의 어떤 성범죄라든가 성범죄 시도를 당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밖에 다니기를 지금 무서워하는 상황이 맞아요, 됐고 지금. 특히 공중화장실 가기 무섭다. 맞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무서운 일을 어떤 가해했던 사람도 법이 금방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공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너무 우리나라 법이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착수해야만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왜 주거 침입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성폭행 미수 부분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아, 그 문 열려고 했던 이 영상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네. 주거 침입만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성폭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데 이번에도 저 때도 영상 오싹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진짜. 무서웠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화장실에 저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것은 성폭행 착수가 아니다 이렇게 네. 지금 나왔는데 화장실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뻔히 다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네. 성폭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네. 그럼 여성들이 성폭행 착수를 당해야만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어디 있는 것이냐. 누구를 믿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법이 좀 더 전향적으로 네. 이런 시민들의 공포심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려면요. 정말 대책을 내놓으세요. 말로만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선뜻 나선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네. 이 할머니 댁을 다 태워버릴 뻔한 그런 아찔한 좀 기억이 실화예요? 레알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은 불씨도 저는 무서워서 아하.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아하. 바랬거든요. 근데 이 영상 속의 남자들은 그 거침없이 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하.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 15일 새벽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도로 위 한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쪽에서 난 불이 점점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세상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황급히 뛰어가고 뜨거운 화염 속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허나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서 우와.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이 화재로 폭발 위험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경찰관들의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해냅니다. 와, 일단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저 불길을 뚫고 운전자를 구해내셨는데 그런데 최단 변호사님 일단 저 차량 대체 왜 저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네, 전날 이 사건이 지난 15일 오전 1시 47분경에 네. 차에 불이 났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어서 와서 구조해달라. 이러한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가 됩니다. 어허. 이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바로 순찰차 2대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네.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저 차량 한 대에 보닛에서 화염이 치솟아서 불길이 막 치솟고 있었고요. 운전자가 그 안에서 탈출을 못하고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저 차량의 보넷이 이렇게 불을 나고 있으니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은 폭발을 할까 봐 무서우니까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신고를 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저렇게 차량에 불이 붙는 게 영화에서 과장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차량에 화재가 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군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그 불길 속으로 주저함 없이 뛰어든 영웅분들 대체 누구십니까? 옥동지구대 소속 정영철 경위, 네. 장효진 경장, 임재경 경장은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네. 머뭇거릴 틈도 없이 사람을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네. 이규대 순경은 소화기를 챙겨 뒤를 따랐는데 네. 당시 운전자가 기절에 의식이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정경희 등은 치솟는 화염과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 인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재는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되었습니다. 네. 그
영웅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얼굴과 함께 소개해드리고요. 저 운전자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20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저 자리에서 옮겨졌는데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20대 남성이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불이 나게 된 경위를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왜 불이 났는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 사람을 들어올릴 때 의식이 있으면 이제 들리는 측에서 몸에 딱 긴장을 하니까 쉽게 들 수가 있는데 의식을 잃으면 실제 몸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네. 경찰관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의식을 잃은 남성을 네. 들어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정말 영웅적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영웅이라고 칭해도 아깝지 않을 그분들이에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조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뭐 본능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불길이 많아서 도수석 쪽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사람 구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말이 본능이죠. 저건 본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명감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커져 보이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이라든가 뼈 근육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찰관의 기본적인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에도 저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분들이 한 사람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저 집안,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요. 철학이 없으면은 정말 경찰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저분들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추가적인 격려가 꼭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정말 경찰 유전자는 따로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단미 변호사님, 근데 뉴스파이트가 매번 이런 사건 사고 전해질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분들, 저 경찰분들 가족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걸 미쳤어 거기 불길 어디라고 뛰어들어 가만히 있으면 소화기로 끌 텐데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경찰관들 또 가족분들을 보면 좀 본인의 안전도 챙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찰분들은 그 경찰분들의 가족분들도 상당히 용감하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 운전자, 그러니까 저 차량 안에 있었던 운전자 가족분들이 자식을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것처럼 경찰관분들도 본인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그러네요. 가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분 영웅분들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의 정영철 경위님, 그리고 장효진 경장님, 임재경 경장님, 그리고 저렇게 세 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이 세 분께 정말 꼭 상이 다는 아니지만요. 한번 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한번 초청해서 한번 기념사진도 한번 찍으시는 게 아이들이 아빠 멋져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